예. 서면 답변 중에 정유라,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했는데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로 알고 있다. 철저하게 수사했는데 견해 차이로. 후보자의 견해도 이와 같습니까? 사실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윤곽근 특별수사 팀장 많은 지탄을 받았고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자택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 하지 않고 몇 달 후에 자택에 갔다가 소위 말하는 깡통폰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황제조사 그 대서특별된 거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의혹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수사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철저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입국 즉시 체포하지 않고 30몇 시간 동안 서울 시내 활보하고 다니면서 증거인멸하고 말담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소유지가 저렇게 어렵습니다. 정유라 그것 때문에 영장 몇 번 기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이 답변 쓴 사람은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적폐 세력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자들을 임명직에서 배제하고 공적 활동 역시 감시해야 된다라고 시사인 칼럼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답변을 쓸 수가 있습니까? 국정원 발전위원회 만든 거 아시죠? 네. 그 밑에 적폐청산 TF와 조직 쇄신 TF 만들었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국정원에서 과거 문제된 의혹 사건들 13개 추려가지고 과연 이게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면 누가 관련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완전 황골 탈퇴해서 새롭게 거듭나자 라는 계기로 삼겠다. 뼈를 자르겠다 라는 각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검찰도 이와 유사한 그런 TF를 둬서 과거 국민적 지탄이 대상이 됐던 사건들 일신영달을 위해서 법과 양심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말로는 검사 선서문을 읊조리면서 정치 권력에 줄냈던 그런 검사들 마땅히 쏟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상실했거나 정치적 편향성 또 정확하지 못한 수사를 했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반영이 된 인사가 되어야지만이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 신설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또 요거는 수사권 조정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수처 신설이 정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 그때도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검찰은 중수부 폐지라는 미끼를 던지고 수사권 조정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서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라는 중수부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잃을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수처란 거를 떼주고 수사권 조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검사들 내부 사이에서는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검사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하면 제2의 중수부가 된다. 오히려 검찰의 영토 확장이 된다. 이거는 괜찮다. 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실컷 만들어 봐야 검찰개혁과는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수사란 게 정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건 저 사건 하다가 여러 가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정보들 캐고 들어가다가 우리끼리는 그걸 고구마 줄기 땡긴다고 그러는데요. 따라가다 보니까 막 쑥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일반 사건 전혀 못하고 그럼 청와대 하명 사건만 합니까? 자칫 이건 다른 특별감찰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은 별 이름만 있고 쓸모는 없는 그런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공수처를 추진하실 모양인데 그럼 공수처란 조직을 기존의 법무검찰과 어떻게 절연을 시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 행정수사경찰 분리, 그 다음 자치경찰제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 저는 경찰대 마피아 때문에 경찰대 폐지까지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를 다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 가겠다.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미국식 FBI 같은 예를 들어 뭐 국가수사청 같은 걸 두고 소속을 법무부도 행자부도 아닌 중립지대에 두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지? 견해를 공수처라는 특별한 수사기관이 없이 기존의 수사기관으로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수처라는 것이 한국적 현실에서 주장이 되는 거고 또 정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특히 검사나 판사에 대한 수사 특검으로 할 수 있겠는가?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원히 우리나라 검찰 조직처럼 존속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은 주로 인지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수사청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수사조직, 수사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입니다. 우선 법무장관 후보자로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발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의 뜻을 제가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의 어떤 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좀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명하신 게 아닌가 나름대로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무검찰을 황골 탈퇴시켜달라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후보자께서는 2003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간행물에서 검찰 밖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검찰의 문제점을 더 잘 안다. 검찰, 법원, 대한변협 또 법사위까지도 검찰개혁 포함한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그 학계나 시민단체 뭐 이런 데서 참여해가지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이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신 걸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고이즈미 내각에서도 사법제도 개혁위원회 구성했는데
법조 인사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강조하셨고요. 그 소신은 아직도 그대로 갖고 계시나요? 네, 외부자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1월 달에 시사인에 기고한 박근혜 게이트를 기회로 삼으려면 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촛불 집회를 통해 이루어진 이룩한 성과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을 임명직에서 배제하고 공적 활동 역시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하신 그 서면 답변서 책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쭉 살펴보니까 후보자가 평소 주장하시던 거하고 이 답변 논지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한테 검사 임명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도 현행 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총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셨는데 상권 분립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또 법무부나 타기관의 검찰 파견에 대해 가지고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굉장히 좀 방향이 바뀌었거나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후보자로 지명되고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 검사들한테 또 많이 순치가 되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이걸 묻습니다. 저는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일종의 검찰적 시각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면 답변에 평소 주장하고 완전히 다른 게 지금 네, 서면 답변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 안 하신 겁니까? 제가 대충 읽어봤습니다만 자세히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참여정부의 강금실 장관이 역시 검찰 개혁하러 아주 이례적으로 기수도 파괴해가면서 비검찰인데 장관을 가셨죠.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년도 재직 1년도 안 돼가지고 검사들 보고 눈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포석을 당했습니다. 지리리는 요지는 또 장관이 되셔가지고 평소에 주장하시던 거하고 너무 달리 그렇게 입장이 확 바뀌고 또 유야무야되고 해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후보자의 입장을 확실히 확인하고자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검찰개혁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을 함에 있어 이걸 검찰이나 경찰의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을 둘러싼 다툼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법률 서비스의 수혜자이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체인 국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독점하고 있어서 그 폐해가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후보자 여러 번 주장하셨죠? 네. 그건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그 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찰이 행정경찰, 수사경찰 분리하고 자치경찰제하고 그죠? 몇 가지 그 단서를 그것도 평소 소신이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되겠습니까? 그 전제 조건이? 저는
경찰의 인권 친화적인 환경, 경찰 환경과 연계해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근데 그게 지지부진해요. 경찰 쪽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면 검찰 개혁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연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수사권 조정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속기 진행을 시켜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앞에 경찰 인권 친화적인 경찰 이거하고 연계를 자꾸 시켜버리면 뒤로 자꾸 밀리고 흐지부지되고 유야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실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에 보충 질의 때, 보충 질의 하세요.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 행정수사경찰 분리, 그 다음 자치경찰제,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 저는 경찰대 마피아 때문에 경찰대 폐지까지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전제를 다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 가겠다.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미국식 FBI 같은 예를 들어 뭐 국가수사청 같은 걸 두고 소속을 법무부도 행자부도 아닌 중립지대에 두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지? 견해를 공수처라는 특별한 수사기관이 없이 기존의 수사기관으로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수처라는 것이 한국적 현실에서 주장이 되는 거고 또 정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특히 검사나 판사에 대한 수사 특검으로 할 수 있겠는가?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원히 우리나라 검찰 같이 버리고 말로는 검사 선서문을 읊조리면서 정치 권력에 줄냈던 그런 검사들 마땅히 쏟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상실했거나 정치적 편향성 또 정확하지 못한 수사를 했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반영이 된 인사가 되어야지만이 검찰 개혁의 첫 발을 떼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 신설 뭐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또 요거는 수사권 조정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수처 신설이 정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 그때도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검찰은 중수부 폐지라는 미끼를 던지고 수사권 조정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서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라는 중수부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이럴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수처란 거를 떼주고 수사권 조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검사들 내부 사이에서는 서면 답변 중에 정유라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했는데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로 알고 있다. 철저하게 수사했는데 견해 차이로. 후보자의 견해도 이와 같습니까? 사실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윤곽근 특별수사팀장 많은 지탄을 받았고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자택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 하지 않고 몇 달 후에 자택에 갔다가 소위 말하는 깡통폰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황제조사 그 대서특별된 거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의혹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수사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철저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입국 즉시 체포하지 않고 30몇 시간 동안 서울 시내 활보하고 다니면서 증거인멸하고 말담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소유지가 저렇게 어렵습니다. 정유라 그것 때문에 영장 몇 번 기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이 답변 쓴 사람은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적폐 세력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자들을 임명직에서 배제하고 공적 활동 역시 감시해야 된다. 라고 시사인 칼럼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답변을 쓸 수가 있습니까? 국정원 발전위원회 만든 거 아시죠? 네. 그 밑에 적폐청산 TF와 조직 쇄신 TF 만들었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국정원에서 과거 문제된 의혹 사건들 13개 추려가지고 과연 이게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면 누가 관련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완전 황골 탈퇴해서 새롭게 거듭나자 라는 계기로 삼겠다. 뼈를 자르겠다 라는 각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검찰도 이와 유사한 그런 TF를 둬서 과거 국민적 지탄이 대상이 됐던 사건들 일신영달을 위해서 법과 양심을 초기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검사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하면 제2의 중수부가 된다. 오히려 검찰의 영토 확장이 된다. 이거는 괜찮다. 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실컷 만들어봐야 검찰개혁과는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수사란 게 정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건 저 사건 하다가 여러 가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정보들 캐고 들어가다가 우리끼리는 그걸 고구마 줄기 땡긴다고 그러는데요. 따라가다 보니까 막 쑥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일반 사건 전혀 못하고 그럼 청와대 하명 사건만 합니까? 자칫 이건 다른 특별감찰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은 별 이름만 있고 쓸모는 없는 그런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공수처를 추진하실 모양인데 그럼 공수처란 조직을 기존의 법무검찰과 어떻게 절연을 시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